안녕하세요. 푹슬라이드입니다. 리더의 용기, 대담하게 일하고 냉정하게 대화하고 매 순간 진심을 다하여 브레네 브라운이 지은 리더의 용기 책을 슬라이드하겠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 책이고요. 저자는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 교수이자 지난 20년 동안 용기, 취약성, 수치심, 공감 등을 연구한 심리 전문가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 책의 저자에게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급변하는 시대에 잠 못 이루는 CEO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큰 회사의 CEO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CEO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의 강도가 거세고 복잡하다 보니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리더들이 늘고 있습니다. 변화를 느끼는 방향성과 속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망할 거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CEO들 사이에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가 아닌 심리학자에게 경영의 고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이 책의 저자로서 테드 강연에 5,700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본 테드 강연 탑5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53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CEO가 꼭 읽어야 할 책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중국 고전 한비자를 인용하여 쓴 리더는 하루에 100번을 싸운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과 같이 읽어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럼 책의 일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더는 지위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나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잠재력에 기회를 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대담함은 실패를 기꺼이 각오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며 결국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대담한 리더들은 실패는 알지만 좌절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루즈벨트 인용구에서 내가 배운 마지막 교훈은 경기장이 투사가 되어 두들겨 맞아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떤 의견이 진짜 중요한지를 명확히 찾아내고 있었다. 직접 싸워본 적도 없으면서 대담하게 경기장에 뛰어들 투사를 향해 헛된 소리로 조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읽거나 반추하지도 마라. 그런 평가를 마음에 담아두며 당신의 나쁜 점을 되살려내지도 마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동교육 전문가라고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라고 강의로 열변을 토하던 강사가 생각이 납니다. 옆에 한참을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결혼을 하셨고 아이는 있으신가요? 그 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 안 했고 아이는 없습니다. 그 이유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뻔한 거죠. 여기서 잠깐 루즈벨트 이야기가 나왔으니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이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이 명언을 보면 예전에 제 친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라고 했던 것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명언은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일 것이다. 하지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더욱 멋진 일이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라. 그리고 나에게 말하라. 사랑한다고. 인간의 운명이 굴레란 그 무언가의 포로도 아닌 단지 자신 마음의 포로일 뿐.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오늘은 당신의 것이다. 이 하루를 알찬 일들로 보내라.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아라. 그것이 만약 실패한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여라.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팀과 함께 일하고 연구하며 명확한 의견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는 방법부터 AV 파트너와 협상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다. 명확함은 단순하지만 변화를 유도한다. 명확함이 친절한 것이고 불명확함은 불친절한 것이다. 이게 뼈 때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명확함은 친절이고 불명확
하면 불친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지시는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순서대로 매뉴얼화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그재그로 회피하며 행보할 때가 있다. 지그재그는 우리가 취약성이란 탄환을 피하려고 했을 때 소비하게 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예컨대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해야 할 때는 먼저 머릿속에 그리며 대본을 쓴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고는 전화보다는 메일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메일을 적기 시작한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피곤해 지쳐 낮아버진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읽은 글인데요. 영업사원이 용기를 내서 영업해야 될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영업 대상자가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영업을 하러 간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든요. 그런 만큼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영업 대상자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조직을 이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항상 비교하며 무엇이든 아는 척하며 조직에서 중요한 존재로 보이려고 안달한다. 리더가 팀을 이끌어가는 방법, 더 나아가 팀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도 주된 영향을 미치는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리더는 영원히 애로울 뿐이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조직을 이끈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언뜻 떠오르지는 않지만 삼국지에서 조조하고 관도제 대전에서 패한 원소의 아들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원소가 강북에서 최강자였기 때문에 관도대전에서 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소가 후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아들끼리 위에서 말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군대를 이끌면서도 서로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조한테 완벽하게 패해서 강북 최고의 군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리더는 단순히 한 회사의 CEO나 가정의 가장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리더인 거죠. 각자가 한 개인의 리더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이고요. 비록 실패를 할지라도 다시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